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학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면 보호자로서 또 학부모님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 확인서를 확보하는 일이죠. 이러한 학생 확인서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 교사가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학생에게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확인서는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모두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진술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 작성 확인서를 집에서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했다면 우리 자녀가 어떤 내용을 쓴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 작성해서 바로 교사에게 제출했다면 도대체 자녀가 무슨 내용을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자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자녀는 자신이 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매우 답답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가끔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정확하게 조사하고 또 학폭위가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결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사안 처리 절차이긴 하죠. 그런데 학교도 사안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진술이 상반이 되는데 증거는 없다. 이런 경우에 학폭위 심의위원들도 조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생 확인서입니다. 만약에 피해 학생이 자신이 입은 학교폭력 피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진술을 썼거나 또는 학폭위에 참석해가지고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확인서에 작성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된다. 또 내용이 일관된다. 이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만약에 가해 학생이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신이 한 사실만 적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 반성 정도가 높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자녀가 자신이 한 행동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또는 나는 피해 학생을 때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가해 학생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마치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을 할 때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거나 긴장을 해서 잘못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를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이 작성할 때 잘 작성을 하고 또 자녀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그것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 진술서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가서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가해 학생이 자기가 쓴 진술서랑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서를 보면 공모를 해가지고 피해 학생을 때렸다 이렇게 썼는데 심의위원회에 와서는 나는 공모를 한 적도 없고 피해 학생을 때린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확인서에는 본인이 공모를 해서 때렸다고 되어 있는데 왜 심의위원회에 와서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다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사실은 공모를 하고 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폭위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높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학부모님이 확인서를 확보를 해서 자녀가 어떻게 확인서를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얘기할지를 처음부터 미리 계획을 했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처럼 자녀가 쓴 확인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녀가 도대체 뭐라고 쓴 건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가 쓴 확인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에 자녀가 쓴 확인서를 복사를 해 주거나 또는 열람해서 한번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직접 자신이 쓴 확인서를 복사해 달라고 학생이 직접 요청을 해서 이걸 받아서 부모님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자녀가 쓴 확인서에 대해서만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쓴 확인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피해 학생이 쓴 확인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목격 학생이 쓴 확인서가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목격 학생이 쓴 확인서는 더욱더 비공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녀가 쓴 확인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학폭위 조치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갔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목격 학생이나 피해 학생 확인서를 소송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고, 학폭위에 참석을 할 때는 상대방이 쓴 확인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쓴 확인서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폭위에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참석 안내문을 받아서 언제까지 교육지원청에 와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녀의 확인서를 확보해서 어떻게 의견을 진술할지, 또 보호자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할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